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5월 18일 오전 7시 14분이고요. 지금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사실 마음이 바빠서예요. 예. 지금 이제 한 10분 만에 찍고 끝내야 돼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저 오전은 항상 바쁩니다. 예. 그래서 말이 빨라질 수 있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일단 HLB 얘기부터 드릴게요. HLB가 어제 FDA 신약 승인 신청을 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들이에요. 그쵸?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터닝하는 느낌이죠? 예, 터닝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는 요 구간, 제가 여기 그어둔 구간, 이 구간에서는 사실은 잡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잡으시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두 구간 사이에서는 충분히 잡아도 괜찮다. 물론 여기서 한 번 정도 밑으로 칠 수는 있지만 쳐도 금방 올라올 거다. 여기는 요 구간은 제가 보기엔 잡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NDA까지 이제 갈 거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약간 일정은 약간 조정됐어요. 그쵸? 중간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 중간 결과, 예, 그게 좀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게 7월 달부터 무증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이제 돌아서는 기미가 보일 거예요. 일단 횡보를 좀 할 거라고 봅니다. 횡보하다가 6월 달 초에 중요한 이제 암 종양 학회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때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것도.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갈 방향을 누가 가고 있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HLB가 가고 있습니다. HLB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저희는 3만 원에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목이 좀 잠기네요.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그 사이, 그 정도에서 많이 사실은 샀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거기 지점을 좀 잡아드려서 거기서 많이 샀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돌파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라인이 쉽게 뚫을 수 있는 라인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계속 못 뚫던 라인인데 뚫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FDA 신약에 대한 승인 신청을 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주가는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신약 승인 관련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던 그 기업에 대해서 좀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메지온이에요. 메지온이 두 번 정도 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굉장한 상승 모드로 가고 있는데, 메지온은 신약 승인 뭐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NDA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뭐 요전에도 한번 신청했는데 그건 생략하고, 가장 최근에 신청했던 때가 3월 26일이었습니다. 몇 년도냐? 2021년 3월 26일 날. 그러니까 신청 전까지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그쵸? 이렇게 25일까지 딱 올랐죠. 26일부터 떨어졌어요. 그쵸? 신청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웃긴 상황.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조정을 좀 받고요. 조정을 좀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다시 그 지점까지 회복했다가 조정을 좀 받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3월 26일부터 시작해서 두 달 후에 60일 이후에, 60일이면 얼마입니까? 아무튼 3월 25일부터 해서 두 달이면 5월 25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 5월 25일 날까지 딱 했는데, 그때 어떤 결정이 나왔어요? 신속 승인이냐 아니면 일반 승인이냐,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신속 승인이 당연히 실패했겠죠. 뭐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HLB도 신속 승인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때 조정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한번 기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신속 승인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 보시면 돼요. 10개월 정도. 자, 10개월 정도 걸린다 보면, 그럼 여기서부터 10개월이니까 2022년 1월 달 정도 되겠네요. 여기 언제요? 2020. 여기 이제 기대감으로 또 올라간 거고, 승인되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그쵸? 전고점도 돌파하는 거예요. 사람들 기대
가득 모아놓은 다음에 전고점 돌파만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합니다.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6개월이 아니라 10개월 후, 10개월 언제요? 10개월이니까 1월 24일, 1월 24일 그때까지 또 기대감은 올라요. 야, 아무래도 승인되지 않겠어? 일반 승인이지만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승인 안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 다음부터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좀 많이 떨어지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승인이 안 됐다는 게 확정이 되고 임상 3상도 다시 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데이터 결과들이 나오면서 나락을 가서 쭉 가고 그 다음에 무증을 해도 소용이 없고 쭉 내려오죠. 이렇게 돼서 막 힘들다가 최근에 이제 BRT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엔 임상 3상과 관련해 가지고 잘 나올 예정이라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건 못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BRV 투자를 받아서 많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고 얘네들이 다 검토를 했대요. FDA 제출했던 내용까지 다 검토를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제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2차 임상 3상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요게 끝나면은 이제 또 FDA 신약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메지온이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했고 500억이 투자돼 있다. 그리고 풀 투 프로토콜에 대한 FDA 코멘츠가 어떻게 됐어요? FDA 특별히 통계 부분에 대한 리스폰스 요청했고 최종 코멘트 받았는데 저희가 제출했던 주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했어요. 이게 슈퍼폰탄 환자 때문에 이제 바이어스, 통계 자료에 대한 바이어스가 걸린 건데 이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자세한 내용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표준 편차 P-value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메지온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임상 3상과 관련된 기간들이 아직 꽤 오래 남았고 그래서 2차 임상 3상 관련해 가지고는 기간이 좀 남아서 아마 좀 횡보하거나 좀 내렸다가 이제 파동 주면서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메지온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신약 승인에 들어간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말이 빨라지니까 제가 좀 정신이 없네. 자, HLB 마찬가지예요. HLB도 지금 이제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오른 거죠. 그쵸? 신약 신청했다고, NDA 신청했다고 하니까 올라간 겁니다. 자, 올라간 거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제 제출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밤낮 없이 노력해줬다. FDA 접수 완료됐다. 이게 접수 완료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낸 자료, 그거에 이상이 없는지. 그러니까 메지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적어된 거고 이번에 이제 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개월 안에 2개월에 빠르게 신속 승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 승인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돼요. 그 2개월. 그래서 이제 그거 결정되기 전에 좀 오르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메지온이 그랬었죠? 보여드릴게요. 메지온 어디 갔어? 자, 보시면 마음이 바쁩니다 제가. 자, 이렇게 오르는 구간이 있었고 그랬다가 여기서 여기가 2개월이에요. 여기가 2개월. 그 2개월 동안 다시 올랐다. 근데 이제 신약 승인 신청서를 내니까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왜냐면 재료 소멸로 본 거죠. 그래서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메지온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제출할 게 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오른 거고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해서 선반영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신약 승인 신청을 냈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HLB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다? 그동안에 기대감으로 오른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냈으니까 좀 떨어질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다. 왜냐면 2개월 후에 혹시나 우리 신속 승인 될까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약간 HLB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함부로 말하기 애매한 게
얘네 오른 게 없거든요. 오른 게 신약 승인 신청 관련해서 얘네 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불확실하다. 왜냐면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그쵸? 오른 게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신약 승인 관련해 가지고는 뭐 금방 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2개월 이상 걸려. 2개월 만에 이제 서류 검토 대충 이제 얘네들 본 다음에 형식적인 요건이나 이런 거 다 채웠나, 형식적인 요건 보는 겁니다. 실질적 요건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들 다 봐서 야 서류 안 들어온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딱 한 다음에 형식적인 요건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만에 판단하는 건 뭐냐, 신속 승인으로 2개월 만에 그 판단하는 거예요. 신속 승인으로 갈지 그럼 6개월 안에 결판이 나요. 아니면 일반 승인으로 갈지 그럼 1년 안에 결판이 나요. 그쵸? 그러니까 신속 승인으로 되게 되면 호재니까 그 다음에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메지온이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얘네들이 신속 승인이 아니라 일반 승인이었기 때문에 떨어졌던 겁니다. 메지온은. 그랬다가 나중엔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그 구간이 있어요. 얘네들도 IHLB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 승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확률상으로는. 그럼 일반 승인으로 가게 되면 자 오늘 제출했죠. 5월 17일 제출했으면 1년 후면 얼마예요? 1년이 아니라 10개월 후면 10개월 후면은 대충 그렇다. 예, 그쵸. 언제인지 알겠죠? 10개월? 여기다 10개월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15 3월. 그러니까 내년 3월이 될 거다. 내년 3월. 내년 3월 달. 그러니까 내년 봄에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금방 좀만 기다려. 제 딸이 이제 유치원 가야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HLB 제약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게 얘네들이 오른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더 올릴 수는 있는데 이번에 요거 가지고 크게 올리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매도 놈들이 대놓고 이제 공매도를 또 때리고 이러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암튼 공매도 얘네들이 이제 오히려 주가 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거는 이제 오늘 지켜봐야 되고 SC 엔지니어링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SC 엔지니어링은 제가 이틀 전인가 저 숏 영상 하나 찍어드렸죠. 그래서 SC 엔지니어링을 카나리아 바이오가 인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언론에도 나기 전이고 공시는 당연히 나기 전이니까 예, 이틀 전에 새벽에 올렸던 것 같은데 아니 어제 새벽이었나? 아무튼 올렸습니다. 보시고요, 그거.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SC 엔지니어링 관련해가지고 조회 공시 여기 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SC 엔지니어링 경영권 인수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어제 났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 여러분들한테 일찍 알렸지만 어쨌든 조회 공시 요구했어요. 공시 내라 이거예요. 야 니네들 SC 엔지니어링 인수하는 거면 왜 공시 안 냈어? 공시 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의심이 간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니라 뭘 봐야 되지? 자, 여기 보시면, 자, 잠깐 얘기 들으면 이제 채널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채널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채널 회원들한테는, 이제 영상들, 채널을 위한 영상이 또 따로 제공됩니다. 이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회원 전용 영상들이 올라가니까요. 이게 회원 전용 영상들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올려둘 거니까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회원 전용에서 여러분은 못 봐요. 트레이더들 반드시 알아야 될 비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회원 가입들 많이 하시고요. 가입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입 누르시고 가입 누르시면 이렇게 월 36,000원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다른 게 아니라 공부할 영상들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트레이더로서 당연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런 교육 드릴 거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NDA 과정은 FDA하고 미팅을 한 다음에 공식 서류 제출. 이게 지금 HLB가 공식 서류 제출한 거죠. HLB가 2019년 서류 미비로 이제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FDA 전문가 영입을 해서 공식 서류를 요번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FDA 전문가 영입한 거는 준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HLB가 이미 그것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그거 봤으니까 카나리아 바이오는 FDA 전문가 영입해가지고 NDA 제출하는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류 제출에 60일 동안 검토돼서 우선 심사 대상되면은 심사 기간 6개월로 줄어들어요. 일반 심사 10개월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신약승인까지 일반적으로 대략 1.5년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해 드린 거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FDA 그 45건이 신약 승인 받았고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승인은 한 50건 정도. 근데 이제 작년에 좀 적었죠. 암치레제가 10건으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관심 갖는 것들이 전부 다 암과 관련된 거니까, 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HLB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HLB 진성 주주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뭐야 이거 자꾸 이런 게 또. 자,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SC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인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셀론텍 때문에 그래요. 셀론텍. 그래서 셀론텍을 100% 지배하는 자회사 SC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경영권 가져오게 되면 셀론텍 당연히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제가 다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하여튼 SC 엔진 3자 배정 유상증자랑 50억 취득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전환사채 인수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이런 거 인수 스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자회사 셀런톡 인수를 하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회사도 좋은데 LG화학하고 공동 판매로 해가지고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요런 것들 카디졸이나 리젠실, 테라필 등 주요 품목을 해가지고 콜라겐 수요 급증해가지고 금곡 일반 산업단지, 이게 산업단지예요. 상업단지가 아닐 겁니다. 산업단지, 산업단지에 콜라겐 생산 공장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 연평균 연면적이 5,043평 규모니까 굉장히 다른 품목 생산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 보고, 그래서 이제 사이토반스의 CMO로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이제 나중에 그 신약 승인 받을 때 굉장히 FDA가 꼼꼼하게 공장 시찰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갖춘 그 공장을 하나 만드는 거고, 그쵸? 그래서 CMO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은 어떻게 한다? 셀런텍의 금곡 신공장에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카나리아 바이오가 인수했던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본 게임의 논리에 의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가는 거라면, 이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는 주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얘네들 산 거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카나리아 바이오엠하고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인수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역합병 시나리오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지금.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비상장인데 어쨌든 얘네들 역합병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인수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얘기할 건 다 얘기 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얘기 안 드릴게요. 하여튼 카나리아 바이오가 꿈꾸는 세상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상장사 뭐 리더스 기술 투자라든지 뭐 여러 개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는 이름도 다 바뀔 거예요. 뭐 리더스 기술 투자는 뭐 카나리아 기술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바이오 제국을 꿈꾸는 쪽이 바로 카나리아 바이오다.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예, 우린 지켜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